자, 산과 염기를 혼합할 때 나타나는 용액의 온도 변화와 액성입니다. 그죠? 자, 염산에다가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줍니다. 그죠? 염산에다가 수산화나트륨을 넣었을 때, 그죠? 자, 염산 2ml 하고 수산화나트륨 10ml, 4ml, 8ml, 6ml, 6ml, 8ml, 4ml, 10ml, 2ml 넣었죠. 그죠? 근데 무슨 농도에? 온도하고 농도가 같은 묽은 염산과 수산화듐 수용액을 넣었죠. 그죠? 온도가 어디가 제일 높아? 여기가 제일 높네. 여기가 무슨 색이야? 푸른색이죠. 초록색이죠. 초록색 액성이 뭡니까? BTB용이 초록색이면 중성이죠. 염기성이란다. 그죠? BTB 용액이 초록색이면 얘는 중성을 의미하는 거죠. 파란색은 뭡니까? 염기성이죠. 그죠? 노란색은 뭡니까? 산성이죠. 아, 6mm, 6mm 넣었을 때 중성이 됐네. 그러면 같은 농도의 묽은 염산과 수산화트륨 수용액은 몇 대 몇의 부피비로 반응한다? 그렇죠. 1대 1의 부피비로 반응하는구나. 그죠? 다시 한번 같은 농도의 묽은 염산과 수산화트륨 수용액은 1대 1의 부피비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죠? 같은 농도의 묽은 염산과 수산화듐 수용액은 1대1로 반응하는구나. 아, 그래서 이 10 넣었지만 실제 반응한 건 여기 2mm 반응했고 여기는 2mm 반응했죠. 6mm가 남은 거죠. 여기 8mm 남은 거죠. 여기는 4mm 반응했고 4mm 반응해서 4mm가 남은 거죠. 그죠? 여기는 66 반응했죠. 그죠? 6mm 하고 6mm 다 반응했어. 남은 게 없죠. 완전 중화됐죠. 여기는 4mm 하고 4mm가 반응해서 얘가 4 남는 거지. 여기는 2mm 하고 여기 2mm 반응해서 얘가 8mm 남은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X성이 뭐라고? 산성. 얘는 중성. 얘는 염기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성일 때 실제 반응한 부피비가 제일 많죠. 양이. 그래서 온도가 제일 높은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반응하면 뭐가 생기기 때문에 물이 생기죠. 그때 뭐가 발생해? 열이 발생하잖아. 맞죠? 네. 발생한 열이 여기가 제일 많을 거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염기성입니다. 자, A의 액성과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A, B, C, D, E가 이렇게 있죠. 그죠? 자, 염기성, 중성, 산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액성이 HCl과 NaOH를 섞었습니다. 보세요. 자, 자, 여기에 HCl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있는데 NaOH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Na 플러스 이온하고 OH 마이너스 이온.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온하고 Na 플러스 이온입니다. 내가 여기다가 HCl을 하나 넣었다고 가정합시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중화가 됐겠죠? 중화가 좀 어느 정도 중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은 많아졌겠죠, 그죠? 그죠? 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Cl-죠. 여기가 Na 플러스가 되고 여기도 Na 플러스 여기 OH 마이너스 되겠죠. 원래 아무것도 넣지 않은 염기성일 때는 두 가지 이온만 존재하죠. Na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 근데 산을 넣었어. 넣어서 중화됐어. 그러면 이온이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죠. 누구?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Cl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염산을 하나 더 넣었어. HCl을. 자, 염산을 하나 더 넣으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여기 Cl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H2O가 됩니다. 여기 Na 플러스 Na 플러스가 되고 H2O가 되고 여기 Cl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여기서 남아있는 얘들은 이온 아니잖아. 누구하고 누가 있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만 존재하죠. 중성일 때 존재하는 이온의 개수는 몇 가지? 두 가지. 염기성일 때 산을 넣어줘서 염기성인 상태에서는 존재하는 이온이 몇 가지?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상태에서 내가 HCl을 하나 더 넣었어. HCl을 하나 더 넣으면 전체 양이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자, Cl 마이너스 H2O Na 플러스 여기
Na 플러스 H2O가 되고 여기 Cl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Cl 마이너스가 되고 H 플러스가 되죠. 여기 존재하는 이온은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H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중성일 때만 존재하는 이온이 몇 가지야? 두 가지죠. 염기성이거나 섞었는데 염기성이거나 산성이면 존재하는 이온은 몇 가지? 세 가지가 존재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A하고 B는 염기성이야. 염기성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이온 세 가지. 중성에서는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산성에는 세 가지 역시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이온의 가지수를 딱 보고도 중화됐어. 됐는데 이온의 가지수를 보고도 야 얘가 중성인지 산성인 염기성인지를 만들고 대략 추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죠? 있습니다. 자, 혼합용의 최고 온도가 가장 높은 C에서 만들고 완전 중화되죠. 그죠? 최고 온도가 가장 높은 C에서 완전히 중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묽은 염산과 수산화투lum은 농도일 때 같은 농도일 때 몇 대 몇의 부피비로 반응한다? 1대1의 부피비로 이렇게 반응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죠? 자, A와 B의 액성 같은 농도의 묽은 염산과 수산화투lum이 1대1 부피비로 반응하므로 A에서 묽은 염산 2ml와 수산화투lum 수용액 2ml가 반응하고 B에서는 묽은 염산 4ml와 수산화투lum 4ml가 반응합니다. A와 B에는 반응하지 않은 누가 존재해? OH-가 존재하죠. 염기성이니까. 그죠? 자, D와 E에서는 반응하지 않은 만다 수소이온이 존재하죠. 맞죠? 네. C에서 중화 반응으로 생성된 물의 양이 가장 많으므로 중화열이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그죠? 반응한 양이 많기 때문에. A와 E, B와 D를 각각 중화 반응으로 생성된 물의 양은 같으므로 발생한 중화열의 양도 다 같죠? 왜냐면 여기 2mm, 2mm 반응했잖아. 여기 2mm, 2mm 반응했으니까 똑같은 양이 반응했으니까 발생한 열도 똑같죠? 그래서 최종 온도도 같은 겁니다. 여기는 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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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mm고 전체 부피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이러면 10이잖아. 얘도 10이니까. 그러니까 전체 부피도 이렇게 같은 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C는 이렇게 될 거고. 되시죠? 그죠? 네. 그렇게 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자, 혼합용액에서 발생한 중화열의 양 비교. C에서 중화 반응으로 생성된 물의 양이 가장 많으므로 해서 중화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온도 그래프 쭉 올라가다가 만다 딱 떨어지죠. 요 최고점이 만다고 중하점이 되겠죠. 온도가 제일 높은 점이 바로 중하점으로 이렇게 작용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중화 반응의 대표적인 예. 자, 세균의 입속에 음식물을 분해하여 생기는 젖산은 충치 예방함으로 치약에 있는 염기성 물질로, 그쵸? 젖산이 산성이거든. 그래서 염기성 물질로 만다고 치약에 있는 염기성 물질로 중화시키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생선 요리에 산성 물질인 레몬즙을 뿌려서 비린내의 원인인 염기성 물질을 조간다. 그 비린 맛을 나타내는 게 염기성이랍니다. 그죠? 염산에 들어있는 위액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속이 쓸 때 염기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제산제를 먹는 건 어떤 염기를 먹어야 돼? 강염기 먹어야 돼? 약염기 먹어야 돼? 약염기 먹어야 돼요. 강염기 먹으면 뭐 한다고? 목이 구멍에 뿡뿡 뚫려 식도가 약염기성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탄산수소 나트륨 같은 거 NaHCO3 수산화 마그네슘 네, 뭐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벌레에 물렸을 때 염기성 물질인 암모니아수, 그쵸? 벌침독이 무슨 독인지 압니까? 폼산입니다. 폼산. HCOOH입니다. 얘를 우리가 폼산이라고 하거든요. 폼산을 제거하기 위해서 암모니아수 등을 바르죠. 그죠? 네. 자, 묵은김치 신맛을 줄이기 위해서 염기성 물질인 제빵소다를 넣어서 신맛을 내는 물질을 중화시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영장에 염소로 소독하여 산성을 띠는 물에 염기성 물질을 넣어서 염소 소독하면 물하고 반응하거든요. 그럼 하이포와 염소 사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표백작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묽은 염산이 생기거든. 얘 중화하기 위해서 염기 넣어주는 겁니다.
얘는 중화기여서. 근데 이게 피부에 안 좋아요. 그죠? 피부 여기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수영장 가면 안 돼요. 자, 산성을 띠는 펄프를 염기성 물질인 물질로 중화하여 만든 중성지로 책을 만들면 책을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공장에서 발생한 기체를 배출하기 전에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 황산화물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이산화황이나 삼산화황이 있어요. 얘네들이 배출되잖아. 그럼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하고 만나. 그럼 뭐가 만들어져? 아황산이나 H2SO3 황산이 만들어져. H2SO4가. 이게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거든. 그래서 요 놈들을 뭐 하는 거야? 아예 제거하는 거야. 이산화황을. SO2를 산화칼슘하고 반응시키는 겁니다. SO3 같은 거를. 그러면 CaSO3나 CaSO4가 이렇게 만들어져. 알겠습니까? 산화칼슘, 석회석 등으로 중화합니다. 이런 것들로. 아시겠습니까? 그죠? 산성비 비료 등으로 산성화된 토양이나 호수에 염기성 물질인 석회자 들어가면 액성이 뭐라고? 염기성입니다. 석회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액성은 염기성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되신다는 말씀. 자, 풀어보십시오. 자, 중화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풀장에서 죠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하여 물을 생성한다. 맞죠? 그죠? 중화 반응이 할 때 열이 발생한다. 발열 반응이죠. 중화 반응은 맞습니다. 다음, 중화 반응으로 생성된 물의 양이 많을수록 혼합용액 온도가 높아진다. 그렇겠죠? 똑같은 부피일 때는 산수용액과 염기수용액을 혼합한 용액의 액성은 항상 중성이다. 그것은 아니죠. 그죠? 산이 얼마만큼 반응했는지, 염기가 얼마만큼 반응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일정량의 수산화투륨 수용액에 묽은 염산을 조금씩 넣을 때 수산화투륨 수용액에 묽은 염산을 조금씩 넣을 때 용액에 들어있는 입자 모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죠? 네. 자, 이거 염기성이죠. 염기성인데 이온 종류 몇 가지? 두 가지죠. 아무것도 안 섞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얘도 염기성이죠. OH-가 있어서 염기성인데 여기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OH 마이너스겠죠. 얘가 중성이 된 거죠. 중성이 되면 이온은 몇 종류? 두 종류죠.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여기는 뭐가 됩니까? 액성이 산성이 됐죠. 그죠?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하고 H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성일 때는 이온이 세 가지, 산성이나 염기성이나 두 가지, 염기성이나 산성일 때는 세 가지. 섞고 나서 섞기 전에는 두 가지지만, 그죠? 자, 가라에서 BTB 용액을 들었을 때 색깔을 각각 쓰십시오. BTB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노초파죠, 그죠? 파파, 초노조, 그죠?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자,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 그것은 다가 되겠죠. 중화점. 여기. 자, 같은 농도의 묽은 염산과 수산화투륨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에 각 용액의 최고 온도를 측정하십니다. 여기가 온도가 제일 높답니다. 여기가 중화점이네. 중성이 된 지점이네.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염기가 더 많네. 염기성. A는 염기성. B는 중성. 그죠? C는 산성이죠. 이렇게 되고. 자, 중화반응으로 생성된 물의 양이 가장 많은 거 어디? B가 되겠죠. B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중화반응 예로 옳은 것을 보십시오. 깎아둔 사과가 갈변한다. 이건 산화하는 반응이죠. 욕실에 둔 철에 머리카락이 녹슨다. 산화하는 반응. 위산가다 녹슬 때 제산제 맞죠? 충치 예방을 위해 양치질한다. 맞고. 생성물 레몬즙 맞죠? 디글, 리얼, 미음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되시는 겁니다. 자, 중화 반응에서 이온수와 생성된 물의 양의 변화를 보시면 묽은 염산 50ml에 수산화투륨 수용액을 넣는답니다.
그죠? 요걸 요렇게 넣는다는 얘기죠. 어디가 중화됐습니까? 여기가 중화점이죠. 그죠? 50ml 넣었을 때. 묽은 염산과 같은 수산화투면 같은 농도일 때 몇 대 몇의 부피비로 반응한다고? 1대1로 반응한다 했잖아. 그죠? 용액의 최고 온도를 측정했더니 50ml 들어갔을 때가 온도가 제일 높더라 이 말입니다. 아, 중화점이네. 그럼 여기가 중성이죠. 여기는 염산이 들어있는데 얘를 수산화투를 넣은 거니까 산성이죠. 여기는 염기성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그래서 ABC에서 보면 최고 온도가 가장 높은 B가 중화 반응이 완결됐습니다. 그렇죠? B에서 중화 반응이 완결됐죠. 자, 중화점인 B에서 묽은 염산과 수산화토륨 수용액이 반응합니다. 따라서 묽은 염산과 수산화토륨 수용액은 몇 대 몇의 부피비로? 1대1의 부피비로 반응합니다. 중화 반응에서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은 몇 대 몇의 개수비로?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은 1대2의 개수비로 반응합니다. 그죠? AC에서 중화 반응으로 생성된 물의 양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죠? 자, B에서 생성된 물 분자는 몇 N개? 2N개죠. 물 분자 수는 2N개. 묽은 염산 50ml에 들어있는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각각 2N개. 수산화투륨 수용에 50ml에 들어있는 그 수준을 각각 2N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자, B점에 Cl- 몇 N개? Na 플러스도 몇 N개? 2N개지. 아마 원래 HCl 50ml에 몇 N개가 있었단 얘기야. 2N개가 있었단 얘기죠. 그죠? 2N개가 있었는데 이렇단 얘기죠. 요걸 반응을 보면 요걸 할까 그냥? 산성이 있었으니까. 자, 묽은 염산이 20ml가 있었습니다.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하고 H 플러스입니다. 자, 묽은 염산 50ml랍니다. 밀트인데 H 플러스가 몇 N개? 2N개. Cl 마이너스를 2N개라고 넣읍시다. 맞죠? 네. 자, 여기다가 내가 뭘 넣는다고? NaOH를 넣는 거죠. NaOH를 25ml 넣습니다. 자, 25ml 넣으면 반만 중화되겠죠. 자, Cl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 여기 H2 하나 생겼고 새로 들어온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H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여기는 처음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0개 0개인데 얘가 n개로 줄죠. 얘는 그대로 2n개고 얘가 n개로 늘었죠. 그죠? Na 플러스가 이렇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는 없죠? 중화됐으니까 다시 내가 NaOH를 넣을 수 있죠. NaOH를 다시 25ml를 넣습니다. 넣으면 중화됩니까? 안됩니까? 되겠죠. 완전히 중화가 될 겁니다. 여기 Cl 마이너스 H2 Na 플러스 여기 Na 플러스 H2O Cl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중화점이죠 여기가. 그죠? 수소이온 없죠? 염화이온 2N개 여기도 2N개 여기는 0개죠. 총 이온 개수 따져볼게요. 총 이온 개수는 4N개죠. 여기도 4N개죠. 중화가 되기 전까지는 총 이온수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수산화투륨이 있는데 염산을 넣으면 그죠? 네. 총 이온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온수는 4N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여기서 늘었어 안 늘었어? 늘었죠. 네. 그죠? 생성된 물 분자는 똑같죠? 여기가 무슨 점이라고? 중화점이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렇게 되신다는 말씀이다. 그죠? 자, 그래서 Cl-는 색깔 수의 변화가 없죠. 일정하죠.
Na 플러스는 중화될 거니까 점점 중화됩니다. 여기 무슨 점? 중화점. Na 플러스 구경꾼이옵니다. 일정하게 놀라고. OH 마이너스는 일정하게 가다가 다 반응하고 나서 H 플러스가 없으면 그때 증가하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야, 따라 그리는데 뭘 잘 그리고 못 그리긴 할 게 어딨어. 어? 이렇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렇게 되신다는 말씀. 자, 그 다음에 전체 이온수. 중화점까지는 총 이온수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지? 그죠? 중화되고 나면 늘죠. 그죠? 물의 양도 어떻게 됩니까? 물의 양은 늘다가 중화가 되고 나면 더 이상 안 생기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한 것 같아요. 79페이지까지. 지금 좀 진도가 느려요. 하도 중간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네. 방학 때까지 다 끝낼 생각이었는데. 올해는 또, 이번에는 또 시험이 중간고사가 한 달 차이야. 한 달. 너네랑 영어고랑은 한 달 차이야. 그래서 시험 대비를 따로 해야 돼. 어. 그러니까, 아니, 수업 자체를 따로 해야 돼. 수업 자체를. 용, 용어고 한 명 있지, 우리. 용어고 문성고, 창원여고. 용어고 문성고 창원여고 하고, 용어고 문성고 창원여고 수업하고, 그 다음에 명지호하고 너희하고 수업을 따로 해야 돼. 중앙고하고. 너희는 진도 나가고 당분간 2주 정도. 누구? 성일이? 와야지. 쉬긴 안 와. 자, 봅시다. 그래서 내가 인강으로 자꾸 날려주고 있어요. 자, 봅시다. 자, 물질 변화와 물질의 변화와 에너지 출입이 있습니다. 자, 물질의 변화에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지. 무슨 변화와 무슨 변화가 있어?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가 있죠. 그죠? 물리 변화는 모양이나 상태만 변하는 거죠. 성질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죠? 화학 변화는 성질 자체가 변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걸 우리가 물질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죠? 자, 물리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 물리 변화. 자, 물질의 상태와 같이 변화와 같이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고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고 물질의 뭐가 변해? 성질이 유지되는 변화. 그죠?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철사가 휘어졌다. 그죠? 용수철을 늘렸다. 컵이 깨졌다. 이런 게 물리 변화죠. 그죠? 화학 변화는 성질 자체가 변해야 되죠. 철이 녹슬었다. 그죠? 석유를 나무를 태웠다. 연소 변화. 금속과 산이 반응했다. 이런 것들은 화학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상태 변화 중에서 고체가 있죠. 세 가지 상태가 있죠. 고체는 우리는 고체 상태가 있죠. 그 다음에 액체가 있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기체 상태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고체에서 액체 되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 융해라고 부르죠. 액체에서 기체 되는 걸 뭐라 부릅니까? 기화라고 부르죠. 색깔을 다른 걸로 써볼게요. 기화. 여기를 융해. 슉. 아이씨. 여기를 융해. 그 다음에 고체에서 기체 되는 걸 뭐라 부릅니까? 승화라 부르죠. 네. 그 다음에 기체에서 기체 되는 건 뭡니까? 액화죠. 그래서 액화 기화는 여기 한 세트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액체가 고체되는 거. 네, 응고. 그 다음에 기체가 고체되는 거. 얘도 승화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쓴 건 뭐라고? 열을 흡수하는 상태 변화. 그죠? 하늘색으로 쓴 거 방출하는 상태 변화. 네. 그죠? 자, 그래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 응고, 액화, 승화.
응고 액화승화가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물의 응고, 이걸로 내부에 물을 뿌리면 내부에서 온도가 높아집니다. 많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안 추워질 정도만 되면 됩니다. 그죠? 물이 얼죠? 그 엄물 때문에 만다고 약간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지. 이걸로 안에서 캠프파이 할 수 있어? 없잖아. 녹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그리고 북극에서 얼음이 저기 뭐 나무를 어떻게 구해? 안 그래? 아 요즘 같으면 뭐 가가지고 그 버너 같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핫팩 막 가지고 문질러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옛날에는 이글루를 이제 북극에 있는 사람들은 이글루 만드는 걸 배워가지고 이제 어 아버지에서 아들에게 이렇게 물려두게 배웠는데 요새는 이글루 만드는 것도 텐트 치는 게 더 빠른데 픽 치면 되는데 안 그래? 그렇지 도명이 이제 그 만들기 제일 쉽고 도움이 공기를 막아야 되니까 바람을 막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혼자서 만들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거 이렇게 눈을 잘라가지고 사각형을 잘라가지고 탁탁탁 해가지고 아치형으로 이렇게 돔 모양으로 해가지고 나요 나는 이런 데 가서 사는 게 소원이에요. 선생님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저 몽골 이런 데 가서 한 달 살기 해보고 싶어요. 어, 몽골에서 한 달 살기 재밌을 것 같지 않냐? 어? 아니 초원 있잖아. 초원 있고 그말 타고 막 징기스칸처럼 미친 듯이 달려보고 뭐가 아이, 말이 있는데 말 타고 다니면 되는데 아니면 아니 총 들고 가면 되지. 총 있는데 뭐 무서워. 총이 고장 나면 무섭지 이제. 총이 고장 나는 게 무섭지 사가자 무슨 게 아니고. 한국엔 없지.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동물들 중에서도 중국에는 원숭이가 있잖아. 일본에도 원숭이 있잖아. 일본 원숭이.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 원숭이 자체가 없어. 야생 원숭이가 없잖아.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야생 원숭이 있었다는 말은 없잖아. 그 중국 쪽에는 있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 중국에서 이렇게 건너와가지고 일본으로 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안 뒀을 것 같아. 어, 어? 아니 와가서 민가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훔쳐먹고 하면 저이 씨 해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활 잘 쏘잖아. 이렇게 옛날에 그 일본 사람들은 주로 칼을 쓰지. 요리도 칼 가지고 하는 왜 회를 뜨거나 이렇게 하는가. 그 일본 애들은 싸움할 때 옛날에 조선시대 싸움할 때 칼을 중시 여겼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뭘 중시 여겼냐면, 예, 우리나라는 활을 중시 여겼거든. 활, 먼 거리에서 쏠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도 양궁 선수들이 우리나라 양궁 선수 잘 쏘잖아. 뭐 8회 연속 금메달? 뭐 대단한 거지, 그거는. 그렇죠. 그렇게 하죠. 양궁 선수라고. 그 다음에 어디더라? 중국 쪽은 창 쪽이래. 관우가 들고 있는 것처럼 장비나 관우 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긴 거 있잖아. 와 이렇게 벨수 있고 큰 거. 이렇게 싸울 때 말 위에서 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벨 수 있는 거. 그래서 근데 이제 근접전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근데 무술도 마찬가지야. 태권도 가세요. 뭐 우슈 가세요. 잘하는 놈이 센 거야. 안 그래? 맞잖아. 선생님 권투 갔어요? 태권도 갔어요? 권투 잘하는 놈이 태권도 못하는 놈한테 이기는 거고 태권도 잘하는 놈이 권투 못하는 놈한테 이기는 거지. 사자 있으면 도망가야지. 총만 있으면 도망갈 필요 없지. 없으면 총을 가도 잘 쏴요. 저녁 한 해도 예비군 훈련 가서도 쏘고요. 총 많이 듣죠. 총 쏠 줄 알아요. 총분해하고 저 결합할 줄도 알아요. 그건 다 기억나요. 자, 이글루 내부에 물을 뿌리면 내부에서 온도가 높아집니다. 물이 응고하면서 열 에너지를 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열 에너지를 방출하죠. 응고열을 방출하죠. 그죠? 응고하면서 응고열 방출이죠. 응고열을 방출합니다. 똥꼬열 응고열을 방출합니다. 열을 방출합니다. 여름날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서 날씨가 뭐하다고 후덥지근하죠. 수증기가 액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막기 때문에 방출하기 때문에
그죠? 네. 자,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 뭐가 있습니까? 융해.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 융해, 기화, 승화, 고체에서. 그죠? 얼음이 융해. 얼음이 녹을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죠. 그 주변이 차가워져 안 차가워져? 차가워지죠. 그래서 만지면 뭐 한다고? 내 손이 시원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와가지고 딱 차가워지니까 물방울로 변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물의 기화. 그 도로가 너무 더울 때 이렇게 뭐 물차가 와가지고 도로에 물을 샥 뿌리거든요. 그러면 시원해지지. 도로가. 어느 정도는. 근데 사람들 이거 짜증내는 사람도 있어요. 앞차가 물 바퀴 씩 하면서 물 튄다고. 에이 새 차였는데 이씨 하면서 짜증내는 사람도 있어요. 자, 도로에 물을 뿌리면 시원해집니다. 드라이 아이스의 승화. 드라이 아이스 고체 드라이 아이스가 뭐한다? 기체로 바로 날아가죠. 그죠? 네. 시원해집니다. 그런 것들도 있다더라. 자, 그래서 열을 흡수하는 상태 변화. 그죠? 흡수하는 상태 변화는 고체에서 액체되는 뭐? 얘들은 융해. 액체에서 기체되는 기화. 그 다음에 고체에서 기체되는 승화. 열을 방출하는 상태 변화. 기체에서 액체되는 액화. 액체에서 고체되는 응고.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승화.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네, 이런 물리적인 상태 변화도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뭐가요? 지약사 교과서에만 나온답니다. 그렇답니다. 충동 교과서에는 이런 것까지 나온답니다. 입자의 배열과 분자 운동. 자, 화학 변화. 화학 변화라는 건 뭐야?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물질과 원래 물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A라는 물질하고 뭐가 반응해? B라는 물질이 반응해서 C라는 물질과 D라는 물질이 생기는데 이때 항상 누구의 출입이 따른다고? 에너지의 출입이. 에너지의 출입이 이렇게 따라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화학 변화. 물질을 이루는 원자들이 재배열하여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변화로 물질의 성질이 뭐합니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죠. 그죠? 원자들이 재배열하여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변화. 그죠? 항상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는데 에너지를 뭐 하는 놈 있어? 흡수하는 놈 있죠. 흡수하는 상태 변화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가 있죠.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를 뭐라 불러? 흡열 반응이라고 부르죠. 흡열 반응이라고 부르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를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셨죠? 네.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물과 생성물이 화학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가 뭐 한다고?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네, 그 차이만큼. 자,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 무슨 반응이라 불러?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발열 반응. 그래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결합 에너지를 열 에너지 형태로 내보내죠. 그럼 주인은 그 열 에너지를 뭐 합니까? 흡수하겠죠. 그렇죠. 주변 온도가 뭐 합니까? 올라가죠. 발열 반응이라면. 맞죠?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 높아,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높아. 발열했으니까. 그쵸. 반응물이 에너지가 높죠. 에너지 차이에서 보면 반응물이 에너지가 더 높습니다. 불판해 놓으세요. 반응물이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고 생성물이 낮은 에너지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낮아지죠. 반응물에서 생성물 될 때. 그죠? 자, 에너지 차이만큼 네, 차이만큼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겁니다. 원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연소 반응, 녹슬은 반응, 중화 반응.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발열 반응에 해당됩니다. 그죠? 금속과 산이 반응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발열 반응입니다. 자,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 흡열 반응이라고 보죠. 그죠? 흡열하면 주변에 주변에 있는 열 에너지를 뺏어 와가지고 자기 결합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주요 온도가 뭡니까? 낮아집니다. 그죠? 네.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더 뭐합니까? 높죠. 그죠? 에너지 차이만큼 주위로부터 열 에너지를 만다고 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주위로부터.
그죠? 네. 자, 질산암모늄과 수산화 바륨의 반응.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의 반응. 그 다음에 질산암모늄의 용의 반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한다고?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네. 흡수하느냐? 자, 그죠? 그래서 분해자 들어가는 거, 뭐 전기 분해, 열 분해 들어가는 거 전부 다 흡열 반응에 해당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죠? 네.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릴크크가 뭔데요? 자, 물질 변화와 에너지 출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별장을 쓰십시오.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항상 에너지를 흡수한다. 항상은 아니죠, 그죠? 자,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변화가 일어나면 주위 온도가 높아진다. 낮아지죠. 액화가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죠? 자, 고체에서 기체로 성장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맞네. 자, 화학 변화와 에너지 출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라앉에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화학 반응이 날 때 에너지를 출입한다.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을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화학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다음 반응이 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면 방출, 에너지를 흡수하면 흡수라고 쓰십시오. 산화칼슘 분해된다. 흡열 반응이죠. 지, 발열. 쏘리. 열을 방출하죠. 발열. 질산암모늄 이게 흡열이죠. 흡열이고 탄산수도 열분의 흡열이죠. 메테인이 공개 연소는 발열이죠. 다음 넥스트. 자, 그림은 물질 변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출입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거 발열이네. 얘는 흡열이고. 자, 발열 반응은 가에 해당된다. 맞죠? 나가 일어날 때 주요 온도가 높아진다. 낮아지죠. 화석연료의 연소 반응은 가에 해당된다. 맞죠? 그죠? 질산암모늄 수소 반응은 나에 해당된다. 맞죠? 흡열 반응. 자,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물질 변화만을 보기에서 모두 오십시오. 그죠? 물의 증발, 흡열이죠. 나무의 연소, 발열이죠. 탄산수소 나트륨의 분해에 들어가는 건 흡열이라 했죠, 내가. 묽은 염산화를 수용해서 묽은 염산, 수산화나트륨, 중화 반응이죠. 발열 반응입니다. 물질 변화가 날 때 에너지를 흡수한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건 기억하고 디귿, 기디. 이럴 때 주변 온도가 높아진다. 발열이죠. 니리. 이렇게 된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3mm, 3mm는 정말 작게 오는 겁니다. 오는 게 아닙니다.